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호석 센터장입니다. 오늘이 2월 1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최소한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원스럽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 좀 애매한 상태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증시와 비슷합니다. 다소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양상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수급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정답이라는 것이죠. 실적, 또 전망, 장기 성장 잠재력 3박자 모두 갖췄고요. 또 장기 투자 10년, 최소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초보자를 위해서 조금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중요한지, 왜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왜 이제 시작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그런 접근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갤럭시 신제품, 갤럭시 S20, G 플립과 같은 신제품이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MC넥스, KH 바텍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와 관련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기로 볼 것인지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 오인방 및 SAP 반도체 등 비밀의 반도체도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본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우상단 부분에 박스가 있죠. 그 박스 안에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채용 VIP 회원 서비스를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현재 밑에 번호가 나오고 있죠.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성명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자, 안내문은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될 것은 수급이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 현재 모두 현물 쪽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쪽은 순매수하는 약간 대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물 쪽은 매도하고 선물 쪽은 순매수한다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외국인과 기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차트,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차트, 위에 있는 차트는 중국 상하이 지수 차트입니다. 밑에 있는 차트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차트고요. 중국의 상하이 지수 차트는春제 연휴가 끝난 다음 날 폭락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양봉 형태로 해서 올라오는 복구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봉 형태로 해서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교적 견조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 차트인데요.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일본 증시가 다소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참가자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입니다. 그들이 약간 몸조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물을 어느 정도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 다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현재 이 시간에 외국인들이 800억, 결코 작지는 않지만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물은 순매수하면서 상황이 풀리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는 듯한 그러한 자세,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쉽거나 다소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선물 쪽에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베이시스인데요. 조금 약해요.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서
부분이 조금 더 악화되거나 다시 악화되거나 조금 더 길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약간은 수비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약간 시간이 걸리면 걸렸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는 충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수급을 통한 시장은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넘어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전에 말씀드렸죠. 최소 30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주가 6만 원입니다. 10년 후 2030년쯤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마도 최소 20만 원 내지 많게는 30만 원 또는 현재 40만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보다 일단 먼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 좌하단에 박스 안에 제가 자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베테랑도 고수도 삼성전자를 가장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2020년도 금년입니다. 영업이익이 약 40조 원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수익은 약 현재 5천 원 정도. 그랬을 때 목표 예상가는 예상 목표가는 약 10만 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금년 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금년 하반기쯤 되면 10만 원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 정도 되면 영업이익은 100조 원까지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D램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기타 등등의 또 현재 그 휴대폰 쪽도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업이익 100조 시대가 개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은 12,500원 정도 될 것이고요. 예상가는 2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5년 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최소한 2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2030년 되면 더 되겠죠. 30만 원에 40만 원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전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칩 반도체 각 부분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발표를 했죠. 그 비전이 바로 현재 삼성전자 비전 2030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 10년 동안의 삼성전자와 앞으로 전개될 10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전혀 다른 삼성전자가 된다는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10년 동안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애플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미국의 주역을 보조해주는 조력자였었다는 거죠. 보조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주가는 그 사이에 4배가 올라갔어요. 현재 주역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배나 올라갔고요. 향후 10년 동안에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통해서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빅데이터 시대까지 도래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이 관점은 그전에도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현재 과거 조역으로서도 4배 올랐다면 주역이 됐을 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4배만 올라가겠느냐. 적어도 6배, 7배 뭐 그렇게 올라갈 소지도 다분히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 측면에서 한번 삼성전자를 조명해 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생결단의 총력전 상태, 모든 심혈과 역량을 결집시켜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의 전쟁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다운사이징, 현재 불필요하거나 삼성전자가 잘 하지 못하는 사업 부분이나 또는 그러한 업체들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몸줄을 줄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탈리스, 삼성테크인 같은 삼성정밀화학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사업을 압축시켰다는 얘기죠. 압축을 시키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수요를 받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입니다. 그간 약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잘 하지 못하는 특히 솔루션 부분, 또 콘텐츠 부분에 계속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25개 업체 해외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 유수 기업과 특히 인터넷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를 대표하는 구글, 또 심지어는 적이라 할 수 있는 퀄컴과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요. 또 엔비디아나 또 넷플릭스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현재 스포트피아나 그 음악 쪽이죠. 이런 쪽으로 협력체를 구축을 합니다. 새로운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삼성전자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과거 10년 동안의 삼성전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오픈 개방형 생태계, 즉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시대가 현재 오고 있다. 이제 초입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그간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30년 전 반도체를 통해서 제1의 도약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다시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제2의 도약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대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단 이 회사,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6만원 정도가 아니라 향후 20만원 넘어서 쯤 되면 30만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약간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약간 그 내용이 조금 더 정밀하게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뭡니까? 갤럭시 신제품 수혜주인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제1차 수혜 대상은 당연히 뭐 카메라 모듈 업체, 또 힌지 만드는 업체, 이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그 자체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시를 통해서, 여태까지 갤럭시 스마트폰은 애플을 따라가기에 바빴죠. 중대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애플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콘텐츠나 또 그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애플의 흉내를 내지 않고, 단순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단말기를 제조하는 그러한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현재 제품 설명을 할 때 그 뜻을 분명히 피력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단말기를 제조하고 나머지 콘텐츠나 그와 관련된 부대 서비스 등은 다른 업체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 Z 플립 같은 접는 그러한 그 스마트폰은 상당히 반향이 좋아요. 갤럭시 S20도 또 최고 사양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성과를 낼 소지가 일각에선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간 단위로 갤럭시 시리즈가 4천만 대 이상이면 매우 좋은 성적입니다. 그 이상 4,500만 대, 근 5천만 대 가까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간 영업이익은 아마도 지금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2조 원 넘어서 잘하면 13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조, 13 정도가 아니라 15조 이상, 현재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관점으로 중대한 변화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1의 수혜 대상은 다른 중소업체가 아니고 삼성전자 그 자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AP, 이것도 배제를 했어요. 퀄컴의 스냅드론을 채택했다는 것도 자체 AP는 액시노스를 뜻합니다. AP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요.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원래 스냅드래곤이 아닌 자체 액시노스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썼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협업을 강화시키고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구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의 수혜 대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갤럭시의 부품별 수혜줍니다. 일단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죠. 카메라가 작게는 3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갤럭시 S20 울트라는 5개가 장착이 되고요. 화소는 1억 800만 화소짜리 화소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카메라 사양 쪽이. 세계 최고의 사양이죠. 자, 그랬을 때, 현재 해당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 부분을 내리도록 하고요. 자막을 좀 내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가장 카메라 부분과 관련돼서 주목받을 또 주목해야 될 종목은 MC넥스 같은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급등을 하고요. 그 상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갤럭시 시리즈, 그 중에 A 시리즈와 관련돼서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아주 강력한 성장 잠재력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이 업체가 국내 최강입니다. 관련돼서 MT넥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그 대상은 역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삼성 5인반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위치가 낮지는 않은데요.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17만원 전고점을 역사적인 고점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대변신을 하고 있는 황골 탈퇴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테마로 본다면 다소 높지만 삼성전기의 변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추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요. 자, 그리고 MT넥스가 괜찮은 것 같고요. KGC 바텍은 갤럭시 G 플립, 갤럭시 Z 플립과 관련돼서 위아래로 접는 스마트폰이죠. 힌지, 경첩입니다. 그 접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을 힌지, 영어로 힌지인데요. 힌지, 그 금속성 힌지를 납품하는 금속성 힌지는 확실치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힌지를 거기에 해당되는 힌지를 납품하는 국내 독점적인 기업이 바로 KH 바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KH 바텍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25,000원 정도가 아니라 한 3만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 파트론도 있고요. 나무가 이것도 역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치 부담이 적어서 일반 투자자, 개인들 투자자들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고요. 세코닉스는 렌즈 쪽인데요. 사실 렌즈 쪽만 따진다고 한다면 옵트론텍이 더 낫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코닉스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서 일반 개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과정에서 오늘 하루 급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될 거고,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기, MC넥스, KGC 바텍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MC넥스나 삼성전기는 똑같이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래서 모듈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삼성전기를 하시든 또는 MC넥스를 하든 둘 중에 하나로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두 개 다를 하면 일종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KGC 바텍 정도를 섞어서 하면 적절한 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참고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그런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삼성 5인방,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죠. 상당히 견조합니다. 가만히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죠. 그와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약간 주춤되는 그런 분위기와 관련돼서 주가 탄력성이 다소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잘한 움직임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뭐 탄탄하고요. 거의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삼성 SDI는 위치가 약간 높아서 조금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약간 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가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근처가 되면 특히 안 갖고 있거나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아주 적절한 기술적인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SAP 반도체는 탄탄합니다. 대신에 제가 리노공업이 뜨고 있죠. 그 전에는 또 ISC가 떴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드리는 바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은 SAP 반도체 하나로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들 다 괜찮은데요. 그 중에 SAP 반도체. 삼성전자가 난적 중에 난적인 TSMC와 대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패키징과 관련돼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패키징을 담당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SAP 반도체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렸죠. 실적 좋고 전망 좋고 잠재력 뛰어납니다. 기술력도 좋고요.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작 단계에 있는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금년 들어서 거의 10,000원 내년 정도가 되면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큰, 잠재력이 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약간 다소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에 굴하지 말고 계속 현재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고요. 방송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이나 특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